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연휴가 시작되고 내일까지 연휴인데 오늘 잠깐 나와서 HBM4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HBM4는 지금까지 HBM3E, HBM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 2월인가요? 3월인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12단 HBM4를 샘플을 제공했는데 여러 기사들을 살펴보면 HBM4는 16단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은 디본딩. 본딩이라고 하면 붙이는 거잖아요. 디, 그러니까 그 붙였던 걸 떼어내는 거.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4를 위한 생산을 위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크게 보면은 SK 하이닉스는 시제품을 다 만들었고 이제 퀄 테스트를 벌써 이미 진행되어 있고 삼성전자는 아직 거기만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HBM4에서는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 버퍼 다이라고 부르는 맨 아랫단을 SK 하이닉스는 TSMC의 파운드리를 주고 삼성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자체 생산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 득실은 좀 더 시간이 봐야 지나가야 알 수 있겠지만은 삼성이 잘 한다 그러면 굉장히 강점이 있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HBM4는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 높은 대역폭, AI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고 12단 제품을 지금 샘플을 공급했는데 아마 16단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지금 많이 좀 골골거리고 있습니다. 제덱에서는 작년부터 벌써 이미 HBM4에 대한 스펙을 얘기를 했고 최근에는 확정을 지었죠. 그래서 HBM4는 이제 AI라든가 고성능 컴퓨터,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라든가 그래픽 카드라든가 이런 데에 따르는 HBM4의 규격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2.2TB까지 그 다음에 채널도 2배로 확대를 했고 전력 효율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호환성도 HBM3하고 컨트롤러와 이런 것들의 하위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용량은 지금 뭐 4단, 8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12단이나 아니면 16단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이제 한미 반도체 간 TC 본드 갈등이 참 많이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뭐 전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가 영원히 갈라설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적정 스택 경쟁인데 뭐 얘기에 나오기는 한미 반도체의 TC 본도가 12단까지는 괜찮은데 16단에서 조금 수율이 적게 나오지 않느냐. 하나 세미텍이 성능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TC 본도 공급사를 멀티밴더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서로 참 말이 많습니다. 이달 초에 5월 초에 SK 하이닉스는 청주 M15에 들어갈 TC 본더를 발주를 주는데 거기에서 여전히 한미 반도체한테 발주가 많이 간다 그러면은 뭐 그런 얘기들은 다 이제 사그러들 거고, 만일 예를 들어서 뭐 6대4나 7대3이나 5대5나 뭐 이런 식으로 한미 반도체와 또 하나 세미텍의 그 DC 본드를 이렇게 갈라준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HBM3는 8단 12단이었지만은 HBM4부터는 16단 적층이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 업계 관계자도 얘기를 합니다. 고성능 AI 연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HBM4 제조사들이 출시 초기부터 16단 적층을 기본 사양으로 채택할 것이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벌써 HBM3E에서 16단을 벌써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도 16단은 뭐 테스트 그런 개념으로 해서 다 생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문제가 많은 이 뭐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 얘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D램을 이렇게 지금 쌓죠.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12단, 16단 이제 뭐 12단이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되면 16단이 이제 시장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로직 다이죠. 로직 다이는 부르는 그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뭐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 버퍼 다이 이렇게 부르는데 로직 다이를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삼성의 강점이 뭐 D램에서부터 그 다음에 로직 다이의 파운드리, 그 다음 패키징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은 돼 있는데 그걸 좀 더 숙련을 시키고 또 다른 엔비디아라든가 다른 그 빅테크 기업들한테 그 신뢰를 좀 쌓아야 되는 그런 남은 문제들이 있죠. 오늘 DC 본도에 대한 얘기 중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미 반도체가 이제 삼성하고 한 12년, 13년 전이죠. 뭐 특허 분쟁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세메스가 아니고 세크론이죠. 세크론이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쓰다가 어느 날 이제 거의 중단을 시켜버렸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미 반도체 장비를 카피해가지고 장비를 만들었다가, 졌죠, 소송에서.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TC본도 협력사인 일본의 신카와를 배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세메스의 장비를 고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세메스가 TC본도를 잘 만들 수 있을까? 12단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또 16단이 되는데 그걸 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TC NCF 방식인데 MR 모프 방식인데 그것도 지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싱카와 장비의 성능이 차세대 HBM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에는 부족한 9세대 HBM 생산에 유용한 장비였다. 이런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단 HBM의 수율이 확보가 시급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확률이 더 높은 카드를 골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세메스하고 또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하고 손을 잡을 것인가 뭐 말 것인가 이런 얘기 참 많은데 한미반도체하고 협력이 물 건너갔다는 말도 있고 또 한미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한테 손을 내밀었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TC 본도에 대해서 멀티밴드로 가려고 하는 SK 하이닉스의 본심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SK 하이닉스한테 전과 같이 TC 본도가 납품이 되지 않을 거지만 만일 삼성을 잡는다 그랬을 때는 하여튼 뭐 엄청난 시장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주제로 갔을 때 HBM발 슬립 경쟁 떼낸 만큼 칩 더 쌓는다. 그러니까 칩을 쌓아야 되는데 이거를 웨이퍼 D램 웨이퍼가 기본적으로 한 70마이크론 0.7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갈아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디스코라는 이 그라인딩 장비를 가지고 갈아내고, 근데 갈아내려면 그게 워낙에 얇아지니까 이렇게 캐리어 웨이퍼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캐리어 웨이퍼. 그래서 여기다 칩을 붙여가지고 갈아내고 다시 또 떼어내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크랙이 간다든가 거기에 또 붙이면서 본드 같은 게 들어가니까 그걸 또 세척해야 된다는 문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디본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붙였던 걸 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계식 디본딩이라고 해서 메커니컬 디본딩 이렇게 또 화학식 디본딩 그 다음에 레이저로 이제 접합해서 제거하는 레이저 디본딩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포토닉 디본딩입니다. 이거는 광전자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전자를 통해 가지고 이게 캐리어 웨이퍼를 잘라내고 바로 쌓을 수 있는 그런 또 시장이 또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닉 디본딩이라는 거는 반도체 웨이퍼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고강도 펄스형 광전자입니다. 사용해서 웨이퍼를 부드럽게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칼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디본딩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레이저 디본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포토닉 디본딩이 장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웨이퍼 손상을 최소화하고 얇은 웨이퍼 처리를 이 처리가 가능 20마이크론 정도 굉장히 얇죠. 그리고 HBM4는 77마이크론인가요? 그 정도로 얇거든요. 그 제릭에서 그렇게 스펙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얇은 웨이퍼 처리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잔여물을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아까 캐리어 웨이퍼에
뭐 물질을 이렇게 붙이거나 이렇게 본드 같은 걸로 붙여야 되는데 이런 잔여물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화 기능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포토닉 디본딩은 HBM이라든가 그 다음에 첨단 패키징이라든가 차세대 반도체 제조에 각광받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들도 굉장히 이렇게 기술 숙련도가 있는데 국내 그 회사들도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요게 이제 웨이퍼인데 이걸 갈아내야 되거든요. 갈아내서 위에다가 캐리어 본딩을 캐리어 웨이퍼입니다. 이게 캐리어 웨이퍼. 그래서 이걸 지금 그라인딩 하죠. 갈아내죠. 여기는 이 장비는 일본의 그 디스코의 그라인딩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붙여가지고 이걸 붙여가지고 위에를 갈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디본딩 떼어내야 되잖아요. 떼어낼 때 여기엔 잔류물이 남는 거죠. 잔류물이 나니까 이걸 클리닝을 해야죠. 그래 이런 것들을 필요 없는 게 포토닉 디본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차세대 HBM을 둘러싼 다이어트 전쟁, 이거는 두께를 얇게 하는 거예요. 웨이퍼 두께를 줄이려는 치열한 이제 그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16단이 다 할까요? 아니죠. 우리 저 HBM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1000단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웨이퍼를 떼어내는 디본딩 패권 경쟁이 본격화돼요. 그러니까 디본딩 할 때는 디램을 얇게 갈아낼 때 임시 지지체인 캐리어 웨이퍼를 이렇게 떼어내야 돼요. 디본딩 이렇게 떼어내야 되는데 이 기술이 한계에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계 봉착한 이제 기존의 기술을 좀 극복하고 포토닉 디본딩이 이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살펴보면 이제 자세한 얘기는 전부 다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초박형 웨이퍼를 쓰는 차세대 HBM4 단계에서 물리적 힘을 없앤 레이저 디본딩 방식을 채택할 방침,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의 다즈모라든가 도쿄 일렉트론이라든가 오스트리아의 EVG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수스 마이크로텍 같은 외국계 회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금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뭐 제우스라든가 이오테크니크스라든가 AP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차세대 디본딩 장비를 양산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세대 디본딩 기술은 HBM뿐만 아니라 반도체 칩을 인쇄 휘로 기판에 없이 웨이퍼에 직접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업계 관계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세대 HBM은 많은 적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16단이 끝이 아닙니다. 20단. 뭐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정호 교수님처럼 이게 지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 지금 400단까지 왔고 400단 초반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HBM이 하여튼 그 머지 않은 미래에 100단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이 디본딩이라든가 적층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디본딩 기술의 안정성과 정밀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디본딩 공정이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방적으로 외국의 회사들이 아닌 제우스라든가 이오테크닉스라든가 AP 시스템스 이런 국내 업계들이 다 지금 잘 준비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반도체 소식을 전하려니까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HBM4 시장은 조만간 이제 열리기 때문에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걱정되는 건 삼성전자고 SK는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나오는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SK하이닉스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도 분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구독 달팽이는 연휴 기간에도 출근해서 반도체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반도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